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말 잘해야 성공한다라는 책입니다. 이서정 지음 머니플러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좋은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말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말을 잘해야 성공한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듣고 4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실언을 하기 마련입니다. 조용한 자세로 상대에게 귀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상대에게 관심을 나타내는 최대의 표현입니다. 듣기는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길이고 말하기는 남에게 나를 이해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대화를 세련되게 하는 사람은 듣기를 6, 말하기를 4의 비율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를 신나게 하기 위해서는 7대 3의 비율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도식적인 구분일 뿐이지 공식처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최상입니다. 듣고 말하기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다면 대화는 생동감이 넘치고 즐겁게 됩니다. 말로써 스트레스를 풀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들은 속에 있는 우울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면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여기에다 상대로부터 기운을 내세요. 당신은 이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등의 격려의 말을 들으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고 의욕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지금 불안하거나 또는 스스로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편안한 대화 상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셨나요? 아이고 저런, 나 같아도 참지 못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선 누가 와도 그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상대가 저절로 많은 것들을 털어놓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슴을 억누르고 있던 말을 모두 쏟아내고 나면 누구든지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게 되고 상대에게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면, 상대의 의견에 반대해야 할 부분보다는 상대의 이야기 속에서 찬성할 수 있는 부분, 칭찬할 수 있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대화에 힘이 붙고 상대와 의기투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화의 목적뿐 아니라 모든 일이 긍정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신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발전을 위한 비판을 해야 합니다. 비판을 할 때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큰 소리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가해지는 통증보다 비판으로 인하여 위신이 추락되는 것을 더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존심을 지닌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나무라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서 비판을 가해야 합니다. 상대의 좋은 점을 칭찬하면서 잘못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계획성이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하고 말을 밖으로 낼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고 말을 해야 합니다. 계획 없이 시작한 일은 도중에 차질이 생기기 쉽고 비록 성공한다 해도 불필요한 수고와 시간, 물자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만약 당신이 실천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것은 계획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의 일에 협력해 줄 사람이 점점 없어지게 되고 당신이 하는 말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사람이 말을 쉽게 하는 것은 책임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말을 계획성 없이 하게 되면 무책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매력적인 대화 상대가 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흡수하는 데에만 집착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풀어놓는 데에 인색합니다. 손해를 보는 느낌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진 정보라도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장시켜 버리는 것은 아까운 일입니다. 고생 끝에 얻어낸 정보는 남에게도 가치가 있는 정보일 경우가 많으므로 가능하면 신선도를 잃지 않는 시간 내에 뜻이 있는 사람에게 전하여 확대 재생산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의 부가가치는 높고 신선할수록 그것을 알게 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도 자진하여 소중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치 있는 정보 교환은 인간관계를 심화시켜주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 언제 만나도 대화가 원활한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지적 만족감을 준다든가 유익한 정보는 물론 무언지 모르게 감동과 용기와 같은 자극을 줄 수 있는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을 만나 대화를 가질 때 화제가 언제나 같은 영역을 맴돌기만 한다면 무능하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가 예상되는 모임에서는 모임 자체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지 지적 선물을 준비할 마음의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내용이 풍부한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 전체를 좋아하게 되고 지울 수 없는 호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매번 같은 화제에 붙들리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애견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과 끝을 장식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식 이야기, 또 어떤 사람은 상사에 대한 험구일색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시종일관 정치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오늘도 또 그 이야기겠지 하는 예상이 섭니다. 만약 오늘도 예상을 빗나가지 않고 똑같은 화제를 끄집어낸다면 점점 그 사람이 지겨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대화는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한 가지만 계속해서 먹는다면 머지않아 질리고 말 것입니다. 만약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서둘지 말고 차분히 공략하라. 2. 그런 사람일수록 소중히 여겨라. 3.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칭찬하라. 4. 싫다는 생각이 있어도 그 사람을 제외하지 않는다. 5. 상대방이 적의를 노출시켜도 그 적의에 개의치 말라. 6.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담담한 심정으로 협력하라. 7.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협력하라. 8. 상대방과 친한 사람을 사이에 두고 서서히 다가가라. 9. 상대방의 취미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라.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쁜 인상을 남기려면 나쁜 말을, 좋은 인상을 남기려면 좋은 말만 쓰면 됩니다.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이 책을 읽어보시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